제가 뽑은 세 번째 상황입니다. 우리 상황을 보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재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거든요. 사실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연애라는 자체, 또는 상대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나 싶은 게 첫 번째로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가 항시 연애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.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. 또는 뭐 우리 사이에 대한 회의감, 뭐 의심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불안감이 드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상대 없나? 다른 이성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. 굉장한 양가 감정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. 음, 이런 불안감이 어떻게 상대에게 표출이 됐었냐 하면,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상대에게서 받았던 뭐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 또는 상처받았던 것들, 이런 것들을 현 상대에게 그대로 이입을 해서 더 부정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. 또는 뭐 그냥 주변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연애 내용들이나 뭐 친구, 지인, 제3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, 그런 것들을 다 상대에게 이제 이입이 되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두 번째로 보여집니다. 뭐랄까, 약간 나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생각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반면에 상대방은 나랑 만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해요. 오히려 안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내가 스스로 불안한 이유를 좀 안다면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런데 상대방 얘기 자체를 나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. 듣기는 하는데 그냥 그 들은 것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롯이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렸다.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. 쉽게 말해서 약간 히스테리 같은 그런 감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상대방은 아직도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모습이에요. 아마도 이별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고 끌고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받았던 상처가 상당히 커 보여요. 이걸 보면 뭐 누가 헤어지자고 했던 간에 그냥 그 헤어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너를 원하지만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너는 좋은데 또 다시 내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나는 좀 두려워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보여요.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만날 수 있어? 만날 수 있을까? 라고 보니 솔직히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면 여기서 상대방을 그만 놓아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입니다. 왜냐, 어차피 우리 다시 만나봐야 나한테 스스로 변화가 없다면 상대방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라고 해요. 내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, 앞으로 이분 말고 또 연애는 하게 되실 거잖아요. 좀 내 편협함을 좀 버리셔야 돼요.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뭐 이런 연애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애는 일반적인 건 없어요. 나와 상대의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셔도 괜찮아요. 그런데 내 방식만 고집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. 그쵸?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얘기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얘기하면 혹시나 내가 좀 얄팍하고 쪼잔해 보일까봐 마음에 꽁 숨기고 있다가 상대가 눈치채 주길 바라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,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연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상대방과도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좀 가지시고 그 다음번 연애를 더 성숙하게 건강하게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나는 연애할 때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
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보여요.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헤어질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헤어지는 사람이다. 그런데 이 사람이랑은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계속 이어져 왔어. 그렇다 보니, 내가 이 사람을, 많이 봐줬었구나 싶으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었나 보다. 이렇게 거꾸로 가는 상황으로 보여져요.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좀 봐줬었잖아, 이 사람을 그동안.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했었나 보다. 요렇게요. 상대방은요, 나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는 성향은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나를 잘 따라와 줬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인데,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들이 쌓여져 왔다라는 모습도 보여집니다. 상대방은 언변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만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서툴렀다, 이렇게 보여져요. 만나시는 동안 아마 상대방은 나를 좀 빡센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라고 하는데, 그래도 대화가 잘 통했고 티키타카도 잘 되었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요. 재회를 두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나의 연애 성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을 착각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. 이렇게.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랑은 만나면 안 될 것 같다. 언젠간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. 뭐 이런 생각이 분명 있었을 텐데, 자꾸 이상하게 끊어내지지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인연이라는 뭐 신의 계시인가? 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재회를 하면 오히려 입장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. 원래 만났을 때는 주도권이 나한테 한 70%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회 후에는 상대에게 90% 정도가 쥐어진다는 거죠. 이게 또 그냥 주도권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갑과 을 관계로서 이어나갈 수 있는데, 나는 또 이게 스트레스다라고 해요. 상대는 또 어떻냐 살펴보면 사실 나랑 지금 당장 재회를 원치는 않는다라고 해요. 만약에 이분에게 우리 다시 만나보자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. 도대체가 예스인지 노인지. 근데 노는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예전 페이스대로 내가 먼저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하고 만나면 어딘가 자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. 연락이 이어져 가더라도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어요. 얘가 나를 가지고 노나? 뭐 이런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상대방이 물론 악의를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사람도 딱 무자르듯이 막 딱딱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, 또 쟤보다는 그냥 지금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?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잘라내지도 뭐 그렇다고 다시 만나지도 않는 뭐 그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려 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? 라고 보니 어중간 상태로 질질 끌려다닐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관계는 끝내는 게 맞다라고 해요. 내 본능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는 것입니다. 이분이랑 완전히 끝내더라도 한동안은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염탐하고 쳐다볼 거예요.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연락에 막 어떻게든 답해줘야지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지 이거를 몇 번을 보셔야 돼요. 몇 번을 보시고 한 번 더 가볼지 말지 요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번 상황입니다. 이 두 분은요, 아무래도 첫눈에 반했다? 라고 할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빨려들지 않았었나 싶어요.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면 우리 어떨까 하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. 아직 두 분은 헤어질 때가 전혀 아닌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.
헤어진 지 오래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재회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대방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. 그런데 이분이 인싸 기질이 약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잊은 것처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. 보여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특히나 헤어진 지 좀 되신 분들이라면 뭐 중간에 다른 이성이 있던 타이밍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사랑 없이는 못 산다. 뭐 이런 애정결핍적인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나실 때도 나 이외에 다른 약속들이 많았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나도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해준 건 또 아니라 그러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상대가 신뢰를 깰 만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들이 보여져요. 이 부분은 내가 오해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분이랑은 다시 만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상황이에요. 두 분이 만나셨을 때도 상대방이 매우 바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. 또 이분 성향상 뭐 그냥저냥 하는 일도 싫고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셔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도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 도드라져요. 하나만 좀 잘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 저 일 벌려놓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. 뭐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뭐 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외적으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포함입니다. 어, 개인적인 이런 일도 벅찬데 연애까지 하기에는 이분이 멀티가 안 됐었다라고 보여져요. 또 상대방은 잡초 같아요.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도 강합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사실 내 연애 상대로는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. 아무래도 나로서는 왜 연애를 하는데도 외롭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분은 본인 일이 모두 끝나고 센치해지는 밤, 주로 밤에 내 생각이 난다고 해요. 특히나 몸과 마음이 지친 날 내 생각이 더 많이 난다 라고 보여지는데요. 두 분 재회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분과 다시금 재회를 원하신다면 나를 좀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. 조금 더 여유로워지셔야 돼요. 참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. 가령 연락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또 장거리 커플들은 그 말하지 않아도 뭐 일주일에 한 번,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렇게 무건의 약속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무건의 약속 말고 차라리 아예 대놓고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운해지고 싸움이 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.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고요. 각자 상대에게 가진 뭐 내 안의 불만 또는 서운했던 점들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. 그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분이 적어도 10월 안에는 바쁜 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상대의 개인적인 일과 나의 연애를 분리를 해 주셔야 다시 만나셔도 관계 유지가 된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